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입니다. 요즘 군을 보면, 국군을 보면 말이죠. 정말 한심합니다. 왜? 아니, 민주당 이 사람들, 이 정권, 이 이재명 정권이 국군을 갖다 정권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장, 중장을 갖다 싹쓸이 해버려가지고 싹 전부 내보내는 이런 물갈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은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그 나라 국가 안보. 그래서 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근데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계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줄 세우고 편을 가르기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권의 군대가 되고 정파의 군대가 됩니다. 그런 군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 안보의 군대가 필요하고 중립,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국군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장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국내에서는 아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달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요. 예비역 소령 출신입니다. 이 장관이 수백 명 장군을 한꺼번에 800명을 전군의 장군 800명을 미국 어디에 불러 모았죠. 모아가지고 수염 깎지 마라. 체중 같은 외모 단속하고 체력도 장군도 체력이 좋아야 된다. 거리라든가 시합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체력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놀리고 그랬죠. 희화화됐다고. 장군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소령 출신이 그거 한다고. 아니에요. 이분은 헤그세스 장관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연설문 전문을 읽어보면 말이죠. 헤그세스 장관은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싸워서 이기는 군대. 개폼 잡는 군대가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 미국군이 가서 치명적으로 이긴다. 싸워서 전투에서 이긴다. 방어하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워서 이긴다. 바로 이겁니다. 그 연설문 전문에 보면 절대로 폄하할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장관입니다. 이 헤그세스 장관이 한결같이 강조한 핵심은 싸워서 이긴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필요한 것이지 방어해서 이기는 군대 필요 없다. 싸워서 이기는 군대. 방어 아니고 싸워서 딱 봐가지고 안 돼 하면 바로 싸워서 그냥 이기는 군대가 돼야 된다.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한 사람과 문화, 이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정말 멋진 국방장관이 지금 된 겁니다. 헤그세스가.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 알려져가지고 소령 출신이만 장군들 모아놓고 뭐 어쨌다. 천만에요.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넘버1 국방장관입니다. 방어에서 잘 막아냈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런 군대는 그런 장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전사정신으로 구현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미군은 그 힘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전사정신. 예, 맞습니다. 아니, 군인은 전사정신이 최고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미군은 그 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가 담당하는 겁니다. 평화주의는 순진하고 위험하고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때 생각 안 나십니까? 평화군. 아이고, 평화 같은 소리 했네. 평화군 하면서, 제양군인에도 평화제양군인에 만들었다 개망신당하고 없어진 적이 있었죠. 한국 군인은요, 지금 정신적으로 무장이 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에 대장, 중장부터 물갈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스, 내란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잔류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아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군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한다. 필요 없어. 그랬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군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국방장관 안규백 그 사람은 말이죠. 방위병 출신입니다. 방위병 출신이라도 헤그세스처럼 저렇게 전사정신이 있고 하면은 더 이상 나쁠 리가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오로지 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미국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지키고 그래야 그게 군인입니다. 헤그세스는요. 평화주의는 순진하고 위험하고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련 출신인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정말 4스타, 5스타보다 훨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바로 미국에 가장 필요한 국방장관입니다. 인사가 곧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오염된 과거의 군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실전 능력 대신에 인종과 성별 할당이라는 이유로 장교를 승진시키고 독성 리더를 배제한다. 독한 리더를 배제한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명목으로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를 양성했다는데 군인은 관료가 아니다 이거야. 위험 회피적인 문화는 이기기가 아니라 지지 않기를 실행하게 만드는 군대다. 이게 지지 않는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헤그세스 장관은 실수가 인사기록에 영구히 남게 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지휘관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수를 한번 해서 그 인사기록에 남더라도 그 전투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승진시키고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수가 인사기록에 영구히 남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소위 행동하는 지휘관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사기록 보유기간을 바꾸겠다. 부정적인 인사기록 보유기간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기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군을 갖다가 더 폭력적으로 전쟁은 폭력이니까 말이죠. 더 폭력적으로 정밀하며 치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바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소령 출신의 국방장관이 이렇게 대담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군도 그럼 과연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해버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이달 13일에는 중장 31명 중에 20명을 한꺼번에 교체해버렸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생각한다면 군 지휘부를 거의 통째로 바꾸는 이런 인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란 문책 성격의 인사를 하는데 인사 대상 중에 불법적인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연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르죠. 이 정부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를 들면 전 정권 승진자라든가 요직에 있던 지휘관을 만약에 배제하는 물갈이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거는 뭐 역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대장을 전부 샥 물갈이해버리고 중장도 31명 중 20명 3분의 1을 갖다 싹 날려버리고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국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가는 국가의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 정파의 군대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란 특검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외환혐의 공소장에는요 강호필 전 합참의장의 합참 차장의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을 욕하면서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이 내란 특검의 얘기입니다. 하는데 이후에 강 전 차장은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으로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고 싶다 토로했다는 것 딱 내란 특검이 거기 올려놨습니다.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런 방식뿐이겠느냐 이거예요. 정권에 따라 물갈이 인사로 줄 세우고 편가르기 하는 것도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엄정한 중립을 갖다가 유지해야 할 군 인사에 왜 이런 이 정권 사람 저 정권 사람 승진자를 따집니까? 어느 대통령이 승진시켰다. 어느 대통령이 승진시켰다. 그래 이거 저 윤석열이가 승진시키고 다 잘라버려요. 이리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승진자 저 정권 이 정권 승진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딱지 붙이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절대로 딱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하는 성스러운 군인을 정치인들이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큰일 난다. 국민이 손해를 보고 국민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헌법을 바라봐야 되고 대한민국을 바라봐야지 정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은 정치에 오염된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그 별 4개라는 출신이라는 사람 있죠. 한간에는 엑스별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이 복수의 군 내부 자료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아니 이 사람 김병주라는 사람 군 출신인데 군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면서 드론 사령부가 북으로 드론을 침투시킨 작전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아니 이게 국가 비밀을 이렇게 별 4개 출신이 작전도 안 해본 모양이에요. 어떻게 별이 4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다가 그만뒀는데 육군사관학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자가 어떻게 별이 4개가 됐을까요? 아니 이걸 갖다가 말이죠. 복수의 군 내부자로부터 제보받았다면서 드론 사령부가 북으로 드론을 침투시킨 작전 내용을 자세하게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했습니다. 백령도에 드론사 101대대가 있다 이런 사실도 얘기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드론 몇 대를 북한에 어디로 침투시켜서 몇 대가 언제 복귀했다. 침투 시간대와 경로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이게 군인 출신 맞습니까? 이게 군인입니까? 비공개로 해야 되지. 이게 와 이런 자가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별 4개를 100%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별을 X별이라고 하죠. X별. X별 먼저 알죠. X가 먼저 알죠. 백령도에 드론사 101대대가 있다. 대대까지 설명을 하고 말이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드론 몇 대를 북한 어디로 침투시켰다. 정치인에게 줄줄 흘러들어가는 지경입니다. 이 전부 다 이건 공개해서 이번 인사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당 최고위원인 이 김병주에게 그 기밀을 넘긴 군 내부 제보자라는 인간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 안 했겠습니까? 승진하지 않았을까? 안 했겠죠? 이런 자를 승진시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군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 내부 제보자라는 인간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스럽다고 조선일보 그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전 지휘 능력이라든가 전투지휘관으로서 치명성을 아주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치 세력의 코드나 살살 맞춰가면서 그런 장교가 출세하고 군 지휘부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런 군대가 어떻게 과연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지. 과거에 이런 군인은 없었어요. 이번에 왜 이럽니까 이거? 김병주란 사람이 왜 이럽니까? 별을 갖다가 이 대장 포스타, 포스타를 갖다가 전부 다 잘라버리고 중장도 싹쓸이 하듯이 물갈이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국가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까? 국가는 계속돼야, 대한민국은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를 지키는 안보 세력의 중추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게 돼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군을 줄 세우고 편가르기를 반복하면요, 정권 군대로 변질되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